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한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전화했던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밥을 샀고, 내가 먼저 걱정해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상처받았는데 아직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합니다. 잘해준 사람은 금방 잊어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기는 한 걸까? 이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프고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상처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나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더 깊이 무너집니까? 왜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울어야 합니까? 이 질문 살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가슴에 걸리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후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0년 전 조선의 한 선비를 모셔왔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벗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나라는 그를 버렸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산정약용입니다.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학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상처받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서 다산이 직접 건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신이 왜 그토록 아팠는지도 비로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낯선 사람에게 맞으면 그냥 아프고 끝납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맞으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이 반복이 너무 지쳐서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때는 1801년 조선 순조 원년입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전라도 강진포구를 훑고 지나가던 그날 한 남자가 나룻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복도 없고 관인도 없고 따르는 하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도포 하나, 그리고 이제부터 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만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나이 40.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바뀌는 순간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벗들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손을 잡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의 목을 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사는 그 순간을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인데 마음은 어찌 이리도 여럿인가.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벗이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을.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강진에 도착한 다산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유백에, 그것도 역적으로 몰린 사람을 집에 들였다가는 자기 가족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혹여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다사는 마을 어귀 주막집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모 노파가 나왔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한 쭈글쭈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다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골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집 한 다발이 깔려 있었고 작은 창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추운 밤에 갈 곳이 없으니 방을 내어주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사는 그날 밤 그 좁은 골방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버림받아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벗들에게 배신당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늙은 노파 하나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밤에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사는 그날의 기억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추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선함의 전부다. 다사는 강진에 머물며 오랫동안 그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배신합니까? 왜 어제의 벗이 오늘의 적이 됩니까? 왜 인간은 이토록 변합니까? 그리고 긴 시간 끝에 그는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위로입니다.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의 좋은 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따뜻함이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배신이 오래 아픈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아파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보게 된 것이니까요.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품입니다. 다사는 강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농부들이 땅을 일구는 방식을,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배신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배신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신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당신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해가 되면 미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받은 직후에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언젠가 그 미움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말을 꺼내십시오. 그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해입니다.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사람만 없었다면 내 삶이 달랐을 것이라고. 그런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당신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긴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 질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저녁 마당에 홀로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하나의 진실에 닿았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기대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주 혼동합니다.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대할 것이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상대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 것이다. 그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집착은 또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신뢰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는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혼자 기대했고, 내가 혼자 믿었고, 내가 혼자 상처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합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다음에 덜 아픕니다. 다산이 강진에 머문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 그에게 제자가 생겼습니다. 황상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15살 마을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고 황상 자신도 그를 잘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산은 처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맞을지 몰랐습니다. 유배객 신분에 제자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이 아이가 얼마나 진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황상에게 한 가지 과제를 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시 한 편을 외워오너라. 어려운 한시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다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아이가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황상이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자지 않고 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그러나 틀리지 않고 시 전체를 외웠습니다. 다산은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산이 기대한 것은 이 아이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상은 기대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가두는 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을 기대의 틀 안에 가두면 나는 그 틀 밖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황상이 밤새 시를 외우고 있을 때 다산은 이미 그 아이를 포기한 아이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 틀이 없었다면 다산은 더 일찍 황상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산은 그날 이후 황상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8년 유배 기간 동안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조정의 벗들이 아니라 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산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모습으로 보아라. 기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은 상대를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상처받은 그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주기를 바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 모습으로 변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상대는 당신이 아닙니다. 상대는 다른 방식으로 자랐고, 다른 상처를 안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당신의 논리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사는 이것을 강진에서의 긴 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산이 알던 조정의 선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몰랐고 예의 범절을 몰랐고 다산이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다산은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산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 안에서 그들은 충분히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 신뢰와 기대를 구분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에 조건을 달지 마라. 조건이 붙은 믿음은 거래다. 거래가 깨지면 배신이 된다.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다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면서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래가 깨지면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가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거래는 맞지 않는 거래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있으면 언젠가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이 생각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집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까?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워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모습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조금 이해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서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지려 할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배지에서의 한 경험을 통해 찾았습니다. 유배 생활이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다산이 머물던 초당 옆집에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담장 너머로 바라보는 그 꽃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다사는 매년 그 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다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꽃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담장 너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향기를 맡고 싶다고. 다사는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 매화나무 곁에 잠시 앉아도 되겠냐고. 노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사는 마당으로 들어가 매화나무 바로 아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바라볼 때 그토록 아름답던 꽃이 바로 곁에서 보니 그냥 평범한 꽃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거친 껍질이 보였고 떨어진 꽃잎이 바닥에 뒹굴었고 벌레 먹은 잎사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아름다웠습니다. 다사는 그날 저녁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움은 거리에서 완성된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도 이와 같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상대가 나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내면은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나와 완전히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한다. 당신이 스스로 인정해야 할 세 가지 진실. 이제 이야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 나도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붙잡으십시오. 지금부터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믿습니다. 믿음은 상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알기도 전에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지키는지를 모르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인간관계는 거리에서 편안해집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어지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과 그 사람이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삶에서 다산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천천히 되뇌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판단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 사람은 두려울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남을 상처 입힙니다. 이것을 알면 그 행동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밉던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고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 하룻밤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 하룻밤이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변해버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벗들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산은 고향 맞이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관계도 왔다가 갑니다. 그 오고 감 속에서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십시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상처받은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던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깊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깊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기품이 당신의 상처를 만들었지만 그 기품이 또한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산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기에 아프고
아프기에 성장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상처가 오늘 밤 조금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산의 지혜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